예, 파트 4, 정보보안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보안 일반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보안팀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정보보안 기사에 이제 합격을 했죠. 10회, 예, 10회 실기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은, 사실은 보안 기사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다 실습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필기를 거의 달달 외운 거죠. 한 10번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안 기사도 되고, 그죠? 실력도 늘고, 2개 다 얻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학습을 하기 바라고요. 자, 정보보안 일반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안 기사라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정보보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모든 책의 1장의 주제는 정보보안 일반이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출제 가이드가 시스템보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시스템보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통 공무원 서적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정보보안 일반으로 시작하면 거의 다 목적이 공무원을 위한 책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거는 분명해요. 분명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뭔지 이렇게 조금 한번 봐보면요. 실질적으로 정보보안 일반에서는 접근 통제에 해당되는 뭐 DAC, MAC, RBAC, 뭐 BLP 혹은 비바, 그죠? 요새는 이제 벨 라파둘라 모델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증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 중에서 수학적인 원리보다는 키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암호화 키를, 그리고 전자서명, 이런 형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보보호의 목적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목표 그러면, 그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보보안 일반은 이 3개의 주제에 굉장히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기밀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암호화로 생각하는데, 암호화도 맞아요. 근데 접근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근 통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를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에 의한 통제가 있고, 두 번째 파일 있죠. 파일이나 뭐 데이터, 이걸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에 의한 통제가 있어요. 주체에 의한 통제, 객체에 의한 통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주체라는 건 뭐냐면 DAC.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신분 기반. 내가 만든 파일 내가 권한 관리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내가 알아서 한다, 자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객체는 MAC. 얘는 관리자에 의한, 그죠? 루트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사용자가 있어서 걔네가 권한 관리를 이렇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에 의한 권한 통제고, 그걸 우리는 강제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윈도우나 리눅스는 주체 기반, 객체 기반 다 되죠. 객체 기반 통제할 때가 더 보안성이 좋은 거고요.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롤 기반, 이거는 사실은 뭐 보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냥 편리한 거예요. 권한의 묶음을 할당했다 뺏었다가. 그래서 RBAC, 그죠? 이런 접근 통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연 뭐를 통해서 만들었나 봤더니, 첫 번째는 BLP라는 벨 라파둘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밀성을 강조해요. 기밀성. 그래서 뭐 탑레벨 시클렛을 얘기한다. 즉, 이거는 대외비야.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그죠? 그럼 퍼블릭이다. 그죠? 이런, 그 보안에 대한 계층이죠. 계층. 그죠? 계층을 얘기하고, 이거의 기반이 또 MLP입니다. 멀티 레벨 폴리시. 그냥 다단계 보안 정책. 그래서 이 벨 라파둘라 모델이 이거는 기밀 문서에 아니야, 이렇게 등급 매기는 거, 그게 벨 라파둘라 MLP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문서는 누가 고칠 수 있어? 그게 이제는 비바. 그래, 비바는 기밀성도 있지만 어떤 누가 고칠 수 있어? 무결성을 강조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를 얘기하는데, 그죠? 우리 뭐 가장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똑같은 거, 그죠? 대칭 키. 근데 이제 대칭 키, 비밀 키, 세션 키 같다, 그죠? 같은 말이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거, 비대칭 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키, 공개 키로, 그죠? 나눠진다,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한 건 이거죠. 항상 페어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이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무조건 복호화는 개인 키로,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복호화는 공개 키로, 개인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할 수는 없다. 그죠? 이게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전제로 깔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암호화 기법, 또 하나 단위에 따라서 스트림 암호화 비트 단위로 할 거냐, 어떤 그 블럭 단위로 할 거냐. 그래서 스트림 암호화, 블럭 암호화 기법이 있고, 스트림 암호화는 사실은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엑소화밖에 없기 때문에 암호화 키를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 거냐, 랜덤하게 만들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스트림 암호화는. 자, 그 다음에 키 교환 어떻게 할 거냐. 암호화 키가 그 해킹이 되면 사실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암호화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RSA 키 교환, 그죠? DP 헬먼이죠. 헬먼의 키 교환, 혹은 뭐 하드웨어에 의한 키 교환,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은 실내 서버에 의한 키 교환, TPM입니다. Trusted Platform Module, 그죠? 이게 교재에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난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 난수를 교환하면서 키를 교환해요. 왜? 난수를 받아서 계산식에 넣으면 동일한 키의 결과가 나와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그 다음에 RSA는 결론은 공개 키를, 그죠? 전송해 주는 거죠. 공개 키를. 그죠? 인증서에 공개 키를 전송해 주면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결성은 어떤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시 함수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임의의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웨이 펑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패스워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복호할 필요가 없는 암호화는 전부 다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MD5, 뭐 SHA 이런 계열, 그죠? 뒤에 뭐 SHA 256 이런 게 있고, 근데 해시 함수도 입력값과 출력값이, 그죠? 어느 정도 통계가 쌓이면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키의 길이를 정의한 게 있어요. 생일자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최소 160비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SHA 256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일자 패러독스, 생일자 역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무결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가용성은 원래는 이게 정보 보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당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죠? 서비스 할 수 있는 특성,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BCP와 DRS인데, 사실은 BCP와 DRS 이게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BCP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IT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뭐냐면 일본의 교토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도 어떻게 생산 물량을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은 순수한 BCP입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래서 재복구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린 DRP라고 하죠. DRP. 그래서 DRP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DRS죠. 그래서 이 DRS의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미러, 핫, 웜, 콜드,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네 가지 형태는 10회 정보보안 기사에서도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미러 사이트가, 미러가 나왔는데 실기에서 뭐 실기 필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DRS를 구축하는데 공동 이용, 위탁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약간 그건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자, 미러 사이트는 뭐냐? 똑같이 중복해 두는 거죠. 100% 중복해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러 사이트도 뭐 몇 분 안에 복구가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파일을 복제하는 데 시간이 있고 최소 로그 파일의 사이즈만큼은 100% 동기화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론 지금 제가 한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액티브 형태로 100% 그냥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이거는 중요 업무만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하나는 운영 중이고 하나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의 자원의 활용률로 치면 미러 사이트가 굉장히 좋죠. 두 개 다 운영 중이니까. 근데 액티브 스탠바이는 백업이에요. 백업.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원의 활용률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얘가. 그죠? 근데 복구는 사실은 핫사이트가 간단합니다. 왜냐면 액티브 서버가 죽었으면 스탠바이를 액티브 시키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미러 사이트는요. 두 개가 다 운영 중이면 실제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동기화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미러 사이트가 더. 그 다음에 웜은 중요 업무만. 콜드는 이거는 DRS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구 안 됩니다. 사무실하고 케이블만 깔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DRS의 이 종류들, 그죠?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니까 최신 10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문제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에 이제 여기가 이제는 핫사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미러 사이트가 정답입니다. 핫사이트가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사이트는 뭐냐? 미러입니다. 핫은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핫이 미러 사이트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뭐 웜도 나왔고 콜드도 나왔습니다. 콜드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얘기가 이거죠. 액티브.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세션을 넘겨주는 걸 우리는 fail을 이겨냈다. 실패를 이겨냈다라고 해서 failo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DRS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보고 가죠. 인증에 관련된 건데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TC색과 IT색이 있는데 근데 이건 지나간 거고 실제 쓰는 게 CC 인증이죠.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상호 인증 그래만 갖다 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CC 인증을 받으면 미국에 갖다 놔도 보안성 검토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CCRA 가입국 끼리만 합니다. 그거를 전 세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보안기사 시험에 이런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사이클 아마 전 강의 때 얘기했거나 얘기를 했는데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순에 출제된 의미가 있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포수와 프로토타입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또 여기에서 CC에서 가져야 될 이 4가지 요소,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필기나 실기나. 자, 그래서 보호 파일, 그래서 이건 요구사항을 하는 제품의 기능 얘기하는 거고, 보안 목표 명세서, 보증과 관련된, 그죠? 거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가 만들었고, 개발자가 만들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평가 등급,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죠.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CC 인증을 갖다가 CC라고 쓰지 않고 ISO 15408 이게 ISO 표준 번호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 BS라는 말은 브리티시 스탠다드에서 영국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인이 브리티시 스탠다드잖아요. 예, 그래 그 얘기를 하고 BS 7799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ISO가 이걸 표준화 시켰는데 그게 ISO 17799입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표준화하는데 그게 ISO 27000 시리즈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 ISMS인 거죠. 저건 키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4번은 CC 인증에 관련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되고 인증에 대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 구조에서 기밀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증, 오덴티케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덴티케이션, 오솔라이제이션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ID, 사람을 식별한다. 그래서 식별자는 공개돼도 됩니다. 오덴티케이션,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한다. 오소라이제이션, 인가, 그죠? 인증된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그죠?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는 얘는 지식에 의한 인증, 내 머릿속에 있는 거, 패스워드. 소유에 의한 인증,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열쇠, OTP 단말기. 그 다음에 생체 인증,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스태틱 바이오메트릭스라고도 합니다. 스태틱. 세 번째, 행위에 의한 인증. 이거는 다이나믹 바이오메틱스라고도 합니다. 바이오메틱스가 생체 인증이죠. 그래서 생체 인증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지문 인식이나 망막이나 뭐 홍채 이런 거고, 행위에 대한 인증은 내가 말로 열려라 참깨 혹은 펜에다 막 이렇게 했어요. 키를 막 이렇게 눌렀어. 이런 행동을 해서 인증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증은 키오스크 혹은 음성인식 이런 게 되는 거고, 얘는 지문, 뭐 정맥, 홍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소유는 OTP, 그죠? 열쇠, 카드키, 스마트카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 그죠? 핀번호 혹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가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보안 일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